도시. 도시의 위세가 커질수록 위축되는 것이 자연의 힘. 동물들도 하나둘 갈 곳을 잃어간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다. 언 땅을 뚫고 꿈틀대며 나오는 이 녀석. 두꺼비다. 한땐 두텁이라 불렸고 지금은 두꺼비라고 불리우는 양서류의 한 종류. 겨울잠에서 깨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두꺼비. 녀석이 가는 곳은 놀랍게도 도심에 자리 잡고 있는 40년 된 수리시설이다. 해마다 2천여 마리의 두꺼비들이 이곳으로 몰려온다. 두꺼비들이 살기엔 삭막하기만 한 도시의 저수지.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야행성인 두꺼비는 밤이 돼서야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봄이 되면 녀석들은 산란을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그 출발을 가장 고대하는 건 바로 수컷들이다. 겨우내 길고 길었던 외로움을 보상받으려는 듯 수컷들의 구애 작전이 시작된다. 목적은 단 하나, 암컷을 먼저 차지하는 것. 암컷 하나를 두고 결투가 시작된다. 암컷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컷들. 기세로 봐선 순순히 양보할 녀석들이 아니다. 망월지 주변에 자리 잡은 한 사찰마당. 이곳이 두꺼비들이 선택한 짝짓기 장소다. 이 자식 저리 안 가. 먼저 온 게 임자야. 먼저 온 게 대수냐? 덤벼 이 자식아. 아니 얘들이 왜 이렇게 몰리는 거야? 예쁜 것도 피곤하다니까. 이대로 못 가. 못 간다고. 안 돼. 기다려. 한번 붙어보자는 거야. 이래도 안 떨어져. 이래도. 자, 떨어져. 졌다. 드디어 행운의 두꺼비가 정해졌다. 암컷 두꺼비 등에 꼭 엎인 채 부부 두꺼비는 망월지로 향한다. 매년 2천여 마리의 두꺼비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망월지를 찾아온다. 그리고 부부 두꺼비는 산란을 하기 위해 일주일간의 수중 생활에 돌입한다. 한편 암컷을 놓친 수컷들은 처량하기 짝이 없다. 조그만 움직임에도 예민해지는 녀석들. 저기 우리 외로운 두꺼비들끼리 위로라도. 근데 냄새와 소리로 암수를 구분하는 두꺼비들. 이건 냄새가 남자 같은데 소리도 이상하고. 뭐야 이거? 이놈 남자잖아. 야 저리 가. 이게 뭐야 이거? 아하 오늘 재수 참. 이거 이런. 오늘도 허탕쳤구만. 제 짝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이 녀석들은 물과 육지를 오가며 환경 상태를 측정하는 척도, 즉 환경 지표종이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로 지난 10년 사이에 개체수가 급감했다.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보기 힘들어진 귀하신 몸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망월지를 접하고 있는 도로, 그 위로 참혹한 현장이 발견된다.
산에서 내려오다 도로를 미처 다 건너지 못하고 숱한 두꺼비들이 차가운 도로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산란을 위해 가는 길은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 팽창하고 있는 도시. 갈 곳 잃은 두꺼비들은 내몰리다시피 망월지로 모여들고 있다. 이곳마저 사라지면 두꺼비들은 일대에서 유일하게 남은 산란지를 잃게 되는 것이다. 결국 망월지는 갈 곳 잃은 두꺼비들의 마지막 보루인 셈이다. 일주일 후 물속에서 두꺼비들이 산란 활동을 시작한다. 어미 두꺼비의 소리 없는 산고가 시작된다. 수컷 두꺼비가 뒷다리로 자극하기 시작하면 이윽고 알이 실처럼 이어져 나온다. 그리고 체외 수정이 시작된다. 암컷 한 마리가 한 번에 낳는 알은 많게는 만여 개에 이른다. 어미들은 물속을 돌아다니며 알이 얽히고 설키도록 산란을 한다. 점 같은 생명들이 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알은 수면에서 그리 깊지 않은 곳에 자리를 잡는다. 수면에서 불과 20-30cm 아래. 마치 그물처럼 엉켜 서로를 보호하면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산란이 끝나면 그제야 암컷과 수컷도 서로 떨어져 다시 산으로 이동한다. 긴 산고 끝에 힘없이 처져버린 암컷 두꺼비의 백가죽. 이미 기진맥진해진 어미 두꺼비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하지만 쉬고 싶은 암컷 두꺼비의 바람은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아직 복병이 남아있는 것이다. 암컷을 미처 만나지 못했던 수컷 두꺼비들이 이때를 놓칠 리 없다. 기다렸다는 듯 암컷 위에 올라타려는 수컷. 필사적으로 몸부림쳐보지만 지금은 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 늘어질 대로 늘어난 백가죽을 사정없이 움켜쥔 수컷 두꺼비. 그런데 암컷 두꺼비가 이상하다.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암컷 두꺼비.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그만 쓰러지고 만다. 이대로 죽은 것일까? 하지만 지금 두꺼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하는 것일 뿐. 양서류 중 유일하게 의사활동, 즉 죽은 척 할 줄 아는 동물이 두꺼비다. 겨우 수컷을 떼어낸 암컷은 그제야 지친 몸을 추스르고 한 달간 봄잠에 들어간다. 어미가 봄잠을 자는 동안 두꺼비 알이 부화 신호를 보이기 시작한다. 보호막이 얇아지면서 알은 자연스럽게 물속에 노출된다. (99%의) 엄청난 부화율을 자랑하는 두꺼비들이지만 간간히 하얗게 죽어버린 것들도 눈에 띈다. 이 무렵 망월지는 새끼 물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휴식 공간이다. 때문에 운이 나쁜 알은 세상에 나와보지도 못하고 물고기의 먹이가 돼버리기도 한다. 새끼들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꿈틀대던 생명이 비로소 완전한 올챙이로 피어난 것이다.
갓 태어난 새끼들은 몸에 지닌 난황과 물속 이끼를 먹고 자란다. 크기라고 해봤자 0.5cm도 채 안 되는 작은 두꺼비 올챙이. 어미가 떠난 낯선 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오직 새끼들의 몫이다. 이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은 바로 무리 생활. 포식자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녀석들. 긴 띠를 형성하며 몸짓을 커 보이게 하려는 것이 이들의 생존 전략이다. 두꺼비 올챙이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물고기와 수중 곤충들. 무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이 무렵 망월지가 도심 최대의 두꺼비 서식지로 전국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사람들의 이목이 망월지로 모이기 시작할 때쯤 문제가 발생했다. 저수지 상류의 일부 식당에서 오수가 그대로 흘러들어온 것이다. 검은 생활 오수가 수면을 뒤덮고 있다. 수면을 오가며 산소를 마시는 두꺼비 올챙이들에겐 치명적인 환경이다. 도시에서 흘러든 쓰레기로 뒤범벅된 망월지. 그 속에서 겨우 숨쉬고 있는 작은 생명들. 이들을 살리기 위한 보호 활동이 이때부터 시작됐다. 두꺼비 서식지를 알리는 안내 편말도 설치했다. 그리고 임시 이동 통로도 만들었다.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을 대비한 것이다. 한결 안정을 되찾은 망월지. 망월지의 상태가 좋아지자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는 두꺼비 올챙이들. 이 무렵 두꺼비 올챙이들의 주식은 이끼. 물속의 이끼를 먹으며 영양분을 섭취한다. 가끔 죽은 물고기라도 발견될 때면 물 만난 물고기 마냥 포식을 하는 두꺼비 올챙이들. 물속 환경을 몸 전체로 받아들이는 녀석들에게 망월지는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자궁이나 마찬가지다. 수면 위를 오가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두꺼비 올챙이들. 뒷다리가 먼저 생기고 이어서 앞다리가 나오면서 녀석들은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 (5월) 중순경 물가에서 반가운 얼굴이 눈에 띄었다. 크기라 해봐야 1cm 남짓. 하지만 제법 두꺼비다운 모습으로 육지에 올라온 녀석들. 생애 최초의 육지 나들이에 사람들의 호기심이 집중된다. 한 번 나왔다 하면 물속으로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 두꺼비들. 지금부터는 피부 호흡을 연습하며 육상 적응 훈련을 시작한다. 육상 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육지 천적과 사투를 벌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끼 두꺼비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육지 생물들. 이때부턴 천적과의 싸움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다. 그리고 이 녀석 유혈모기. 일명 꽃뱀으로 불리는 녀석. 이 무렵 유혈모기는 방앗간 드나들듯 새끼 두꺼비 주위를 맴돌며 배를 채운다. 이렇게 자연의 치열한 생존 경쟁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바로 그 옆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녀석들은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5월의 봄은 잔인하다. 난데없이 30도씨를 오르내리며 계속되는 뜨거운 날씨. 아직 살갗이 연한 녀석들. 햇볕에 5분만 노출돼도 새까맣게 죽어버린다. 그러던 어느 날 더욱 처참한 광경이 목격됐다.
가려진 숲을 사이로 떼죽음을 당한 두꺼비들. 5분의 1 이상이 죽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미 살아있는 새끼 두꺼비들에게 시선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저 관심 밖의 일로 여길 뿐이다. 도대체 왜 새끼 두꺼비들이 죽게 된 걸까? 그날 오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녀석들의 낌새가 심상치 않다. 대기 중에 물냄새를 맡은 새끼 두꺼비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녀석들의 목적지는 산이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인근 산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한다. 이때다. 기다렸다는 듯 뛰어가는 녀석들.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된 것이다. 순식간에 절마당이 가득 찼다. 오로지 본능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뛰어가는 녀석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빠른 몸놀림. 어린 생명들의 대행진이 시작된다. 이들은 도시를 뒤로 하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 새끼 두꺼비들의 이동은 밤에도 계속된다. 어미도 없이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 새끼들. 죽고 사는 것은 오로지 녀석들 스스로 챙겨야 할 몫이다. 먼 길 가느라 힘에 부친 새끼 두꺼비들은 가끔 인근 민가에 멈춰서기도 한다. 그런데 암컷 두꺼비의 반응이 이상하다. 새끼를 노려보던 암컷 두꺼비. 움직이는 건 모두 먹이일 뿐. 생태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이다. 다음 날 도심 속 저수지에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헌데 문제가 또 발생했다. 녀석들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넘었다. 애써 만들어 놓은 펜스를 넘은 것이다. 녀석들의 목표는 도로 건너편 산으로 가는 것. 하지만 녀석들이 건너기엔 너무 긴 거리다. 질주하는 자동차 사이를 위태위태 건너는 새끼 두꺼비. 한 걸음 한 걸음이 간절하다. 숱한 생명들이 차가운 도로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 수로에 빠진 녀석들도 심각한 상황이다. 길을 잘못 들어선 새끼 두꺼비들. 올라가기 위해 안간힘을 써본다. 하지만 새끼들에겐 너무 높은 장벽이다. 도시의 장애물은 두꺼비들이 넘기엔 턱없이 높기만 하다.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갈 곳은 뻔해진다.
수로 끝자락.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기름과 쓰레기 더미.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두꺼비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이다. 일단 산으로 발을 들인 녀석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동을 계속한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사방으로 흩어져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어디에 자리를 잡든 고난은 끝나지 않는다. 목적지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 텃밭을 지나가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 새끼 두꺼비들이 통과하기엔 버거운 코스다. 게다가 이땐 농약을 치는 시기. 어린 녀석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어렵게 산으로 들어오고 나면 이제부턴 철저한 개별 생활이 시작된다. 녀석들이 찾는 곳은 대부분 습기가 많은 물골 주위. 작은 생물을 먹이 삼아 서서히 산속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작은 개미를 잡아먹는 새끼 두꺼비. 하지만 덩치가 제법 큰 왕개미를 만났을 땐 사정이 달라진다. 개미의 공격에 겁이 났는지 몸을 던져 피해버린다. 생존법을 채 익히지 못한 녀석들에겐 산속 생활은 그야말로 위험투성이다. 그래서 녀석들에겐 흙과 바위 틈 사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두꺼비. 위험한 산속에서 이만한 은신처가 또 없다. 게다가 습기까지 적당해 더없이 좋은 보금자리다. 하지만 야생에 적응을 못한 녀석들에게 자연은 결코 긴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야생 생활의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한다. (200만) 마리의 새끼 두꺼비 중 약한 녀석은 결국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새끼 두꺼비들의 죽음이 허망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죽음은 또 다른 생명체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수많은 천적들의 먹이가 되고 또 차가운 도로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두꺼비들. 결국 2, 3년 뒤 10,000마리당 1마리의 확률로 망월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산속에 막 들어온 연약한 새끼 두꺼비들도 2, 3년이 지나면 성체가 된다. 몸집이 제법 커지고 나면 자연에서 살아가는 것은 비교적 순탄해진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슬슬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 두꺼비. 이젠 제법 의젓한 사냥꾼의 모습이다. 몸집이 작은 생물이라면 닥치는 대로 먹는 두꺼비. 녀석은 먹잇감 근처로 살금살금 다가와 메뚜기를 노리고 있다. 일단 두꺼비의 끈끈한 혀에 걸려들면 손쓸 방법이 없다. 재빠른 사냥은 타고난 본능이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으로 먹잇감을 포착하는 두꺼비. 제 아무리 검이라도 녀석 눈에 띄었다 하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밤새 먹이 활동을 하던 녀석들도 아침이 되면 보금자리를 찾아간다. 어느 물가,
낙엽이 가득 쌓인 곳에서 무언가가 들썩인다. 두꺼비 집이다. 밤새 이곳저곳을 돌아다녀도 대부분 같은 자리에서 잠을 자는 편이다. 그러다 가끔 횡재를 만나기도 한다. 낙엽 밑에 보금자리를 만든 덕에 지나가던 송충이가 제 발로 찾아왔다. 배고프던 찰나에 먹잇감이 제 발로 찾아와 주다니 운수 한 번 좋은 날이다. 먹이가 부족할 때면 두꺼비들은 민가 주변으로 자주 찾아온다. 먹을 게 없을까 두리번 동정을 살피는 녀석. 그런데 뜻밖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끼 유혈목이다. 이때를 놓칠 리 없다. 유혈목이 주변을 서성거리며 상대를 파악하고 있는 두꺼비. 그러다 유혈목이를 물어버린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다. 두꺼비와 마찬가지로 유혈목이 역시 죽은 척을 할 줄 아는 유일한 파충류인 것이다. 죽은 척 할 줄 아는 두꺼비와 죽은 척 할 줄 아는 유혈목이의 기싸움. 결국 두꺼비가 조용히 물러선다. 영악한 새끼 유혈목이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새끼 유혈목이도 어미가 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진다. 뱀이 무언가를 물고 있다는 등산객의 제보를 듣고 급하게 달려갔다. 가리킨 곳에는 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인기척을 느끼자 급하게 몸을 감추는 뱀.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두꺼비였다. 이미 죽은 상태. 뱀에게 물린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유혈목이다. 죽은 두꺼비를 내려놓자 혀를 날름거리면서 두꺼비를 입에 문다. 배가 고프긴 고팠던 모양이다. 그 자리에서 삼킬 줄 알았던 유혈목이. 하지만 갑자기 두꺼비를 입에 문 채 몸을 세워 산 위로 올라간다. 급하게 뒤쫓아간 취재진. 그 사이 유혈목이는 두꺼비를 거의 다 먹어치웠다. 먹잇감이 만족스러웠는지 유혈목이는 나무 위에서 유유히 휴식을 즐기고 있다. 피부에서 맹독을 내뿜는 두꺼비를 먹을 수 있는 건 그 독에 내성을 가진 유혈목이와 구렁이가 유일하다. 더위를 식히는 실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어느새 가을이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두꺼비들은 목숨을 걸고 도시로 발걸음을 향한다. 위험을 무릅쓴 여정이다. 이들이 찾는 곳은 텃밭 옆에 자리 잡은 수로다. 왜 두꺼비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로로 내려오는 걸까?
텃밭 및 수로에 먹잇감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은 겨울잠을 앞두고 영양분을 보충해야 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애벌레가 나타났다. 끈적끈적한 혓바닥으로 재빨리 애벌레를 낚으려는 두꺼비. 하지만 물기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란 쉽지가 않다. 애벌레 주위를 살피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두꺼비. 드디어 기회를 잡는다. 가을엔 이만한 만찬이 또 없다. 늦가을, 두꺼비들이 하나둘 겨울잠 준비를 할 시기다. 두꺼비들은 어디서 어떻게 겨울잠을 자는 걸까? 두꺼비 등에 위치 추적기를 붙이기로 했다. 두꺼비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또 어디서 겨울잠을 자는지 지켜보기 위해서다. 겨울잠 자기 전에 몸무게도 기록해두었다.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대상은 모두 5마리. 암컷 3마리와 수컷 2마리에게 각각 위치 추적기를 매달았다. 그리고 곧바로 야생으로 돌려보냈다. 슬슬 겨울잠 잘 준비를 하는 두꺼비. 금세 졸리는 눈치다. 그리고 2주일 동안 두꺼비 5마리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5마리의 두꺼비들이 망월지 주변을 돌아다니던 어느 날, 총 5마리 가운데 4마리는 실종. 그리고 남은 1마리는 산중턱 주위를 맴돌다 산 아래 텃밭까지 내려온 후에야 이동을 멈췄다. 바로 이곳이다. 총 30cm 길이의 추적기 안테나 중 윗부분 5cm가량이 보였다. 즉 땅 아래 25cm 지점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다. 녀석이 자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파봤다. 두꺼비의 잠자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지점, 부드러운 흙 속에서 두꺼비는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점차 매서워지더니 이내 겨울이 찾아온다. 그 사이 두꺼비들이 잠든 땅도 찬기를 품기 시작했다.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에도 겨울이 찾아왔다. 물도 땅도 모두 얼어붙었다. 추위를 피해 모습을 감춘 두꺼비들. 지금쯤 이 속에서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윽고 봄의 훈기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어느덧 얼었던 땅이 녹고 초록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경칩이 지난 어느 날, 추적기를 부착한 두꺼비가 잠을 자는 것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직 차가운 흙 사이로 조그맣게 보이는 숨구멍. 이제 곧 나오겠다는 신호다. 녀석은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오기 위해 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 후 땅이 들썩거리기 시작한다.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두꺼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는 듯 숨을 몰아쉬는 녀석. 곧 차가운 땅을 뚫고 나온다. 비몽사몽 헤매는가 싶더니 금세 우람한 모습을 드러낸다. 몸에 부착했던 투적기는 떨어뜨린 채 세상으로 나왔다. 무려 4개월 만의 나들이다. 삼 번 추적기를 단 암컷이다. 겨울잠을 자는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은 두꺼비. 하지만 167g이었던 녀석의 몸무게는 2g만 줄었을 뿐 놀랍게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겨울잠에서 깬 두꺼비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또다시 망월지로 향한다. 올해도 역시 수컷이 먼저 나와 길목을 지키고 있다. 제짝을 만난 두꺼비 부부는 망월지를 향해 또다시 사랑의 여정을 시작한다. 그러나 암컷을 먼저 차지한 수컷을 순순히 보내줄 리 없다. 짝짓기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올해도 변함없다. 겨우내 고요했던 곳이 올해도 역시 싸움터로 변해버린다. 격전 끝에 탄생한 생명들. 철부지 새끼들이 아직 세상을 알 리 없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새끼 두꺼비들은 아직 알지 못한다. 그래도 이 녀석들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듯 싶다. 생활 오수가 흘러들던 관로가 올해 새로 정비됐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새끼들이 이동할 길도 말끔하게 정리됐다. 도심 속 두꺼비 산란지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곳곳에서 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거들기 시작했다. 새끼 두꺼비들이 도로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펜스도 다시 설치했다. 또 자연생태교육장으로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방문이 잦아졌다.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두꺼비와 망월지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분위기다. 새끼 두꺼비들이 막 육지에 올라와 있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5월 중순이라곤 믿기지 않는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그러다 반갑게 한 차례 단비가 내렸다. 기대에 부푼 녀석들이 드디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런데 무언가가 이상하다. 새끼 두꺼비들의 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움직임도 예전과 다르다. 지난해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이동이 수월하도록 길도 마련해놨지만 그 위로 기어가는 녀석은 고작 몇 마리뿐. 며칠을 지켜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으로 살펴본 저수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새끼 두꺼비들이 죽은 채 아예 녹아가고 있었다. 죽은 두꺼비 위로 다른 녀석들이 올라와 있지만 역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살기 위해 몸부림쳐보지만 결국 녀석들은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두꺼비들은 물 밖에서 이대로 죽어버리는 걸까? 200만 마리의 새끼들은 물에서 나와 제대로 뛰어보기도 전에 생명의 끈을 놓치고 말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시민단체와 각 해당 기관에서 긴급하게 조사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두꺼비들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다는 항아리 곰팡이균을 검사했다. 그리고 혹시 망월지로 독성 물질이 유입된 건 아닌지 함께 검사했다. 우려했던 항아리 곰팡이균도 중금속과 살충제도 모두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학계와 관련 기관으로 구성된 두꺼비 보존 대책 협의회. 몇 차례에 걸쳐 심각한 논의가 이어졌다. 난항이 거듭된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하나둘 모이고 몇 가지 의심되는 요인들이 보고됐다. 먼저 수질에 관심이 모였다. 올봄 오폐수 유입을 차단한 이후 저수지의 부영향화를 일으키는 질소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인과 분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망월지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질소와 인 같은 부영양화 물질을 먹고 자라는 남조류와 녹조류 같은 조류의 번식도 확인됐다. 조류의 양을 측정하는 클로로필 A 수치가 올챙이가 수중에서 생활하던 5월 초순부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폐사 이후 최종적으로 발견된 조류는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조류로 맹독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진 망월지 어류 조사에서는 두 종류의 외래종 물고기와 외래 수중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미국에서 지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물곰팡이를 퍼뜨려 양서류 생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또 저수지 밑바닥에서 서식하는 저생 생물도 이상 서식 상태를 보였다. 망월지 상류의 깨끗한 저수지에선 다양한 종류의 저생 생물들을 볼 수 있는데 비해 이곳에선 고작 민물새우 한 종류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그만큼 수중 환경이 좋지 않은 저수지에서 두꺼비 올챙이가 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밖 사정도 그리 좋지 않았다. 한여름을 방불케 한 5월의 날씨. 5월 21일부터 시작해 30도씨를 넘는 날씨가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물 밖으로 나온 새끼 두꺼비들은 고온과 자외선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다. 이 역시 미국에서 살펴본 집단 폐사의 요인 중 하나다. 망월지 역학 조사 결과 의심 요인으로 꼽히는 부분들. 결국 미국 오리건주에서 발견됐던 원인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지난해 부분 집단 폐사에서 올해 두꺼비들의 떼죽음 사태까지 망월지의 두꺼비들은 이대로 죽게 되는 걸까? 해외 사례를 볼 때 두꺼비의 생장과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아주 많은 데 비해 아쉽게도 국내에는 두꺼비 연구 자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되는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어미 두꺼비들은 내년에 다시 망월지로 찾아와 수백만 개의 알을 낳고 갈 것이다. 하지만 집단 폐사의 원인과 대책을 찾지 못하면 올해 같은 집단 폐사는 해마다 반복될 것이다. 이는 곧 수년 내 이 일대 두꺼비들의 멸종을 의미한다. 그리고 생태계에 일대 파란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삼중사중의 고통을 겪으며 울부짖는 두꺼비들.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의 경고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몰락하는 그 자연을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보내서 될 건가,
하는 점을 우리가 한번 느끼게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에 편입된 자연, 그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 두꺼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지 대재앙을 가져다 줄지는 결국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